예를 들면 류전이라는 인물을 단 1시간 만에 대체할 수 있는 대안들이 시장에 많다 그러면 저는 사실은 몸값이 높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얘를 대체하기가 되게 까다롭고 정말 잘 없어. 그러면 사실 가치가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제 커리어적인 핵심적인 키워드인 하면서 이제 느꼈던 부분은 계속 좌절감이었어요. 이렇게 해서는 내가 살아남기가 쉽지 않겠다. 세상에서 본인의 전문 분야를 확보하는 방법을 크게 보면 2가지. 안녕하세요, 강혁진입니다. 오늘은 변호사님을 좀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2024년인데 2023년의 가을에 퇴사를 하고, 그때 트레발이라고 하는 독서 모임에서 협상을 주제로 하는 모임이 이제 그때 모집을 하고 있었고, 그때 신청을 해가지고 4개월 정도 참가를 했었는데, 그때 그 모임의 호스트로 계셨던 분이세요. 오늘 만나러 가는 분이 협상 전문 변호사이시고, 경영권 분쟁 이런 일들도 많이 하고 투자 관련된 업무도 많이 하시는데, 이게 협상이라고 하는 비즈니스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감정과 감성이 협상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하는, 그래서 오늘 그분과 이런 얘기들을 나눠보러 가고 있습니다. 이따 봐요. 뿅. 변호사님이 일하고 계시는 건물에 지금 도착했고요. 그 인스타로만 봤는데 엄청 뷰가 좋더라고요. 실제로 변호사분들은 어떤 곳에서 근무를 하는지 한번 기록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온 곳은 법무법인 율본입니다. 창업하신 대표님이라고 봐야 되나?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건물이 지금 15층짜리인데 맨 꼭대기층에 있습니다. 뷰가 기대가 되는군요. 15층입니다. 유지원 변호사님 만났고, 뷰가 좋네요. 안녕하십니까. 혈당 스파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사는 게. 감사합니다. 네, 얘기 나누면서 잘 지내시죠? 잘 지내요. 또 책이 딱 이렇게. 제 방은 약간 좀 서점 책방 느낌. 근데 또 그 사이에 또 이렇게 술도 있고 하니까 있어 보이네요. 유재현 변호사의 협상 바이블. 이거는 제세 찍을 때마다 한 권씩. 몇 세 찍으신 거죠 지금? 11세. 이것도 다른 출판사에서 한 게 아니라 본인이 만든 출판사에서 한 거예요? 대화의 밀도는 요거는 그렇죠. 제 출판사 2번째 책이고, 첫 번째 책은 한스 미디어. 되게 실력 있는 중견 출판사. 되게 잘하고. 여기서 딱 한 거는 추천해줄 만한 책이 역시 있나요? 인간 본태로 치죠. 인간 본태로. 이 책은 반드시 읽어야만 하는 책이고, 그 사람의 그 어두운 실체를 18가지로 정리한 로버트 그린의 수작입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고. 다들 읽어보시면. 2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100년달이에요. 1970년부터 2070년까지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제가 이제 기업 자문을 많이 하는데, 창업가들이나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의 공통점이 시간에 너무 쫓겨서 생각이 너무 단기화돼.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 크게 뭔가를 이루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저만 개 찍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생각보다 조금 더 너그럽게 시간을 쓸 수 있어서 요걸 한번 써보시길 권해드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아침에 딱 출근하면 보통 6시 반 정도 출근하는데 요거 비주얼 타이머를 씁니다. 요게 이제 시간이 가면 요렇게 해서 1시간이 가면 소리가 나요. 요거를 저는 아침에 한 3번 정도 돌립니다. 그럼 그 3시간은 카톡도 보지 말고 인터넷도 하지 말고 집중해서 내가 원하는, 예를 들면 책을 쓴다던가 아니면 미래를 좀 기획한다던가 그런 부분들에 좀 집중할 때 이 비주얼 타이머가 되게 효과적인 것 같아요. 결국은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시간이라는 자원이 유일하게 평등하게 주어진 자원인데 그 시간을 누가 더 몰입감 있게 쓸 수 있느냐의 게임인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 시간을 몰입감 있게 쓰지 못하고 시간이 최근에 이제 파편화되는 주된 이유는 결국 핸드폰 때문이에요. 핸드폰에 카톡, 이메일, 주식창 이런 거 계속 보니까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집중하는가. 오늘 아침에 뭐 하셨어요? 한참 협상 바이블 개정판을 쓰고 있어요. 아니면 내가 미래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을 기획한다던가 그래서 현재가 아닌 미래를 위한 시간 투자를 하루에 2-3시간만 해도 다른 미래를 꿈꿀 수 있는데 현재 먹고 사는 것만 계속 생각을 하면 그러면 결국 똑같은 삶이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만의 우주를 딱 만들어 나가느라 정신이 좀 없으셔서 그리고 되게 다급하게 이 방을 떠나려고 하는 게 느껴지는데 기분 탓인가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류지연 변호사입니다. 저는 협상 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어센던트 율본이라고 하는 법무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로펌은 주로 스타트업 또는 경영권 분쟁 사건들을 많이 다루고 있고요. 최근에 미니진, 하이브 사건, 그리고 라인야후 사건처럼 최근에 스타트업들이나 기업들이 경영권 분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특화한 로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가 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변호사는 2012년도에 됐으니까 13년 차 변호사네요. 처음부터 이 회사를 창업하신 거예요? 원래는 이제 법무법인 율본이라고 하는 처음 출발했던 법인이 있고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독립을 해서 법무법인 어센던트 율본이라고 해서 스타트업과 경영권 분쟁에 특화된 로펌이 독립을 했죠. 지금 경영권 분쟁이 메인이긴 한데 또 어떤 키워드를 보면 협상 전문 변호사로서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 협상에 좀 관심이 많으셨었던 거예요? 제 첫 직장이 이제 바스프라는 독일계 화학 기업이고 글로벌리 가장 큰 기업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주로 많이 했던 게 계약 협상들을 많이 했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협상을 할 때마다 좀 많이 불안하더라고요. 이게 항상 예측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근데 매일매일이 협상이고 밀리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불안감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협상을 연구하고 공부하기 시작한 게 2013년, 4년? 협상을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니고 공부를 시작해서 2016년도에는 하버드까지 갔다 오셨다. 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제가 이제 바스프를 그만두고 이거는 좀 컨텐츠로서의 가치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변호사가 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한 번은 제대로 배워보자 해서 하버드 로스쿨에서 협상 프로그램을 이수를 했습니다. 짧은 과정이고요. 썸머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제가 느낀 거는 세계 최고의 협상 기관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협상을 가르치는구나. 그렇다면 이 방식을 우리나라에 들고 오면 어떤 방식으로 커스터마이즈 시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미 변호사로서 몇 년간의 실무 경험이 있는데 근데도 또 이렇게 공부를 하러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일반적이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그때 다른 변호사들이 그래 갔다 와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근데 굳이 왜? 근데 저는 그 굳이 왜라는 반응이 항상 너무 좋아요. 굳이 왜라는 반응이 안 나오면 그들의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그런 반응을 주변에서 하면 내가 허튼 짓을 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변호사님은 오히려 반대로 오히려 좋아. 저는 기본적인 제 머리 구조의 세팅이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인류가 되어야 된다. 그거는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마케팅 분야에서 혁진님 인류, 저도 협상 분야에서 인류 되어야 되는데 그 금메달을 따는 방법이 굳이 트랙을 띄어야 되는 것인가? 나는 투포함도 괜찮을 것 같고 멀리 뛰기도 괜찮을 것 같고 창 던지기도 괜찮을 것 같다. 그 예를 들면 법조 시장에서의 트랙을 띄는 일은 송무, 소송 변호사 거의 80% 90%가 소송 쪽에 사실 집중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10%의 가능성은 저는 소송이 아닌 다른 일 예를 들면 조정을 한다거나 합의를 이끈다거나 사실 그 영역은 전부 다 협상이라는 것이 핵심적인 코어 밸류거든요. 그래서 협상은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좀 움직이게 된 것이죠. 변호사 중에서도 어떤 분야에서 1등은 내가 할 거냐? 저희 로펌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주니어 변호사들 면접을 이제 보고 있는데 항상 제가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한 개가 파트너 변호사가 되면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으세요? 물어보면 날카롭게 답을 하시는 변호사님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냥 시키는 일을 열심히만 하는 거고 그들은 이미 똑똑해. 근데 방향성을 안 가지고 똑똑하면 금세 숨이 가빠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뾰족한 방향성을 계속 생각하고 간다면 훨씬 더 본인이 원하는 것을 명확하고 빠르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본인의 포지셔닝과 방향성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야. 왜냐면 우리가 커가면서 네가 뭘 하고 싶은지를 고민해봐라는 질문은 사실 20살 전 또는 취업 전까지는 별로 들어볼 일이 없는 거야.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는 게 여전히 여전히 원 오브 댐이야. 그 원 오브 댐으로 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결국은 나의 몸값의 가치는 시장에서 나를 대체할 수 있는 플랜 B들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류전이라는 인물을 단 1시간 만에 대체할 수 있는 대안들이 시장에 많다. 그러면 저는 사실은 몸값이 높아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얘를 대체하기가 되게 까다롭고 정말 잘 없어. 그러면 사실 가치가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건 거죠. 그게 이제 제 커리어적인 핵심적인 키워드인 대체 불가능성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대체 불가능성을 더 날카롭고 더 니치하게 확보할 것인가 고민을 진짜 끊임없이 해왔던 것 같고 그래서 협상 전문 변호사 그리고 저희 로펌도 경영권 분쟁 전문 로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사실 그 사건을 계속 다뤄왔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포지셔닝하기 훨씬 좋아졌고 그리고 사건들도 관련된 사건들만 계속 모이고 그리고 업무 효율화도 현저히 좋아지고 전문성도 생기고 그 긍정의 시너지가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 협상 얘기를 하려고 왔는데 자기의 부족함을 찾아내는 그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되게 재미가 있네요. 평생 고민이고 평생 숙제인 것 같아요.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사실은 전공은 그냥 일반 경영학을 하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변호사가 되게 싶다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왜? 갑자기는 아니고 경영학과에서 이제 보통 방학 때 인턴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케팅 회사에서 인턴도 하고 또 외국계에서도 인턴도 하고 했었는데 하면서 이제 느꼈던 부분은 계속 좌절감이었어요. 이렇게 해서는 내가 살아남기가 쉽지 않겠다. 뭔가 더 뾰족하지 않으면은 그냥 내가 여기 묻힐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 많이 해서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3학년 때 교환학생을 갔죠. 네덜란드로 6개월, 독일로 6개월 가면서 그때는 이제 한국에 없는 수업들을 많이 들었는데 상법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내가 경영학 베이스인데 코퍼로를 공부를 하면 생각보다 이건 진짜 뾰족해질 수 있겠네 그 생각을 처음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3학년 때 교환학생 갔다 오자마자 곧바로 이제 로스쿨을 준비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로스쿨에서 법을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첫 직장도 교환학생 때의 연관선 상에서 독일 회사로 가게 된 것이고 그 좌절감을 그러면 어떻게 이겨내고 결국 저는 경험으로 이겨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류전이 이걸 하면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것을 계속 경험을 해봤는데 아닌 것들은 계속 배제시킨 것이죠. 경영학을 하면서 저는 광고가 저한테 되게 잘 맞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광고 스쿨 같은 거 막 맨날 가서 듣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안 맞았어. 광고는 일단 아니야. 그런 방식으로 점점 좁혀나가. 근데 결국은 이제 나머지 선택지들 중에서 협상이라는 키워드는 계속 살아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또 경험하기 위해서 하버드 로스쿨 가본 것이죠. 근데 가보니까 더 잘 맞아. 이거는 끝까지 지고 가야 될 카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게 변호사 한 7년차 8년차 정도 됐을 때 저는 요즘도 그런 생각이에요. 요즘 넷플릭스를 보면 전현무계획이라는 맛집 탐방 넷플릭스 아주 재밌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맛집들의 거의 90% 이상의 공통점이 첫 마디가 저희는 메뉴 한 개밖에 없어요. 그 말이에요. 전현무가 들어가면 주문을 하지 않아도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그 준비를 하고 있어 이미. 백종원 씨도 항상 똑같은 이야기야. 메뉴 줄이려. 세상에서 본인의 전문 분야를 확보하는 방법을 크게 보면 두 가지. 다양하게 내가 서빙을 할 수 있다. 아니면 나는 한 가지를 기깔나게 서빙한다. 근데 다양하게 서빙을 하려는 사람들은 이게 김밥 천국의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모든 메뉴가 다 나오지만 아무것도 맛이 없는. 그래서 진짜 배고프지 않으면 안 가는 거. 그런 게임을 하시면 살아남을 수 없다. 이기는 방법이 있죠. 싸면 돼. 근데 나는 그렇게 포지셔닝 하고 싶지 않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하동강 같은 게임을 해야죠. 국밥 하나. 막 불친절해도 또 가 사람들이. 왜? 그 국밥 한 개는 진짜 친절한 게 중요하지 않아. 나 친절한 국밥을 먹을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항상 내 약점을 두루두루 보완하는 방식의 게임을 하시면 결국 약점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내 약점이 있어도 좋다 이거야. 근데 우리는 나의 그 강점 한 개를 더 예리하게 다가갈 때 약점들까지 커버될 정도로 강점이 더 시너지를 낸다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동기부여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회사의 실적에도 영향이 좀 가는 것 같아요. 회사를 위해서도 대표님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도 조금의 근로조건 변경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